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후장에 무섭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어제 오후장에 3% 넘게 상승하면서 5만 6천 원 선을 단숨에 뚫어줬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장에서는 17만 6천 원대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는 분위기가 대장주 흐름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현재 강보합권으로 전환에 성공했고요. 상승 탄력을 지금 더해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제 매수세는 옵션 만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에 봐야 될지 지금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다시금 붙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코스피 지수 관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알테오젠을 좀 지수 관점 이렇게 같이 좀 넓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이제 인플레 경계감에 따른 기술주 중심의 약간의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게임, AI 소프트웨어, 이제 엔터 등의 약간 11월 말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제 종목들이 다시 좀 강세를 이어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섹터군들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가 약세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대장주인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반도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지수적인 측면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지금 이번 주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연기금에 이제 수급이 조금 투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전반적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이 상승을 할 텐데 그 중심에 있어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지금 코스피 PBR이 0.8 정도로 이제 떨어지면서 우리가 거의 코로나 수준의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만 이 와중에 이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AI 소프트웨어 대장인 네이버 그리고 반도체 대장인 SK하이닉스 중심의 조금 우량주를 저가 매수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계속 반도체가 신경 쓰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실 텐데 내가 반도체를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외국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이 와중에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도 굉장히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어차피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하락을 해도 무방하지 않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보시고 17만 원 초반대 혹은 16만 원대 이렇게 조금 분할로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반도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량주 위주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와 XR,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구글과 XR 동맹 관계를 지속하면서 메타 애플과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과 온디바이스 AI, XR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앞서 생쇼에서도 관련주를 편입하시는 걸 보니까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모멘텀으로 좀 더 강하게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영상 생성 AI 소라가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AI 쪽과 컨텐츠나 영상 쪽이 계속해서 엮이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XR과 AR, VR까지도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2021년도, 2년도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한번 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킬러 컨텐츠도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I 쪽과 엮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과 엮어서 요 메타버스 쪽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제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은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도 부각이 많이 됐었던 기업인데 12월 26일 날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죠. 그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VFX라고 하는데 이 시각 효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컨텐츠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AI까지 접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XR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은 AI에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2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오징어 게임 2 공개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 기업이 이제 최고점이 13,000원대였거든요. 2021년도에. 근데 현재 이 기업이 1,700원입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러졌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우리가 납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부터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XR, VR 그리고 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AI까지도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위즈윅 스튜디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위즈윅 스튜디오 꼽아주셨습니다. 메타버스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 2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아직 공개도 되기 전부터 이 미국 골든글로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에 지명되면서 또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26일 날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특징주로 몇 번 꼽아주셨던 이스트소프트가 연일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을 때보다 정말 많은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하드웨어 대비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단기 고점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많이 상승했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잠깐 이렇게 상승할까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좀 우리가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테마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9월 기점으로 이제 반도체를 뒤로 하고 AI 테크 이제 주도주로 등극을 했죠. 그래서 최근 뭐 상승폭이 상당한데 뭐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이 소프트웨어 관련 지출도 조금 내년 IT 업황에서 가장 좀 모멘텀이 강하게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다수의 종목들이 이제는 뭐 내년이 되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주도 업종으로 가능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장에서는 우리가 대형주 단에서의 대장주가 지금 네이버의 흐름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대장주로서 이제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이어서 뭐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까지 다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서 이스트소프트를 먼저 보자면 이제 다음 구간이 3만 원이 약간 저항선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더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무빙이 굉장히 조금 이스트소프트도 센 편이라 이렇게 강하게 음봉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 꼽아주셨던 이스트소프트 또 대응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주는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추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중국이 내수 소비 회복을 목표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엔터주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디어유가 중국 텐센트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지금 10%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당분간은 이런 엔터주로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생기면서 엔터주들이 어떻게 보면 연말에 공연이 좀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그래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2024년도 하반기와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엔터주가 뭐 조정을 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이 좀 모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지난주가 가장 악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살아나오고 있다는 것은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기기 이전에 엔터 관련주들이 올해 대비해서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30% 정도 늘어난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도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텐센트와 협업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디어유 같은 경우 어쨌든 팬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저는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직전 고점인 11월 25일 날 만들어놨었던 41,950원대 이 자리를 다음 주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디어유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탄력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지난 1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빠르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BTS와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는 소식에 엔터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이번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 모멘텀까지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게임주 내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17%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신작이 호평을 받으면서 접속자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게임주도 요즘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게임 관련 종목들은 추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게임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엔터랑 게임을 많이 중국 쪽과 엮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신작 출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때의 그 성장 가치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1조 원대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의 영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AI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상 생성 AI 소라가 공개가 되면서 혹은 그 이전에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겠지만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게임주들의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가상화폐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게임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2025년도에 대한 신작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아마 저번 주에 이 카카오 그룹주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변동성이 나왔었죠. 당시에도 저는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게임주로서의 모멘텀, 카카오 그룹주로서의 모멘텀 둘 다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이어서 게임주도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섹터 말고도 이 중국 소비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일지 참 궁금한데요. 윤혜림 대표님, 이 온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후속 섹터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 뭐 엔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뭐 미디어 그리고 뭐 우리 뭐 소비 관련주 화장품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최근에 화장품도 흐름이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후속주를 또 발굴해서 이거를 따라가기보다는 네. 저는 지금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엔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한 20일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1위가 지금 JYP 엔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14위에 SM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시장에 이제 악재들이 많으니까 내 계좌에 좀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좀 그만 찾아왔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지금 이슈가 되는 정치 그리고 뭐 트럼프의 이런 관세 영향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강달러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해외 공연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악재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나 좀 불황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나 불황이 온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도 그렇고 좀 이런 엔터 팬심에 의한 덕질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든 수치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뭐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좀 엔터를 안정적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하는 국면이고 내년에 실적도 좋아질 측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물렸을 때 우리가 크게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라서요. 그래서 엔터에 집중을 하시고 뭐 JYP, SM을 보실 때 뭐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신다면 뭐 JYP를 뭐 7만 원 초반에서 뭐 6만 원 선 이런 식으로 담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속 섹터를 찾기보다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엔터주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트리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고요. 0.05주 주식 배당도 병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니까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로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동안 셀트리온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펼칠 때도 좀 소외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20만 원 선을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이제는 좀 소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소외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제약바이오, 뭐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테크 기업들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이끌어왔었던 기업이 요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올해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로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로 입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셀트리온이 오늘 뭐 배당에 대한 모멘텀들도 만들어줬지만 이 기업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약, 그러니까 만들어 놨었던,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들이 특허 자체가 만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2025년도, 2026년도, 그러니까 약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그 시기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 1기 때에도 약가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많이 붙었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이고 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셀트리온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머스크가 뭐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잘 보였는데 그 머스크라는 사람이 비만약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도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여러 가지 내용들 CPI나 P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12월 달에도 할 가능성이 98%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뭐 내년 1월이나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무섭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스탠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처음 받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버텨줘야 된다. 근데 거기서 버텨주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대장주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 대장주는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바로 첨생법과 관련된 수혜주들입니다.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내년 2월부터 이제 첨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가가 이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이제 다시금 슬금슬금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차피 이제 시장에 조금 하락이 진정이 되면 다시 내년에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첨생법이 뭐 내년 2월 본격 시행화되면서 이제 다시 기대금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약간 또 테마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테마 안에서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이제 메디포스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대열 그리고 줄기세포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대열은행의 캐시플로우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 카티스템이 매출 성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포스트의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잘 나오면서 상승을 동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상승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온다면 이제 첨생법 관점에서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테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치 테마주도 이제 내일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8표 찬성표가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는 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정치 테마주들 보유하신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싹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참 애매하죠. 사실 정치 테마주의 주가 흐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전문가답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주포의 의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경우에는 수익을 챙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치 테마주에 대한 내가 지금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 전체 포트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들이 정치 테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줄여놨다가 다음 주에 다시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중 자체가 처음부터 10%나 20% 정도만 공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섣불리 이 종목군들을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과거의 대선 때에는 과거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선이 시행되기 2년 전부터 바닥을 찍어주고 변동성이 계속해서 1년 정도 나왔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나면 챙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 테마에선 일자리와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면 좀 실현을 해보는 게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두 분의 다양한 인사이트 많이 얻어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